전립선암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래봐야 그냥 배뇨장애 증상밖에 없어요. 근데 배뇨장애 증상이라는 게 전립선암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이런 데서도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그런 증상이 있어도 뭐 이게 전립선암이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립선암을 의심해봐야 되는 배뇨장애 증상 몇 가지를 제가 좀 추려봤거든요.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중년 남성. 갑자기 느껴지는 본능적인 신호에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굉장히 급하게 화장실에 가시네요.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느껴지는 신호. 빈뇨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거.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본다. 특히 밤중에도 2번 이상 소변을 본다. 이런 분들은 배뇨장애, 특히 전립선암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원하게 배출하고 싶은 욕구.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은 폭포수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똑똑똑 떨어지는 소변 줄기가 이렇게 가늘어지고 심지어 나뉘게 되는 경우. 또 한 가지가 이제 잔뇨감이에요. 그러니까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가 않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가 않는 경우. 일촉즉발의 상황. 운전할 때 힘들겠네요. 저러다 사고 나겠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절박뇨라 그래서요. 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마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이런 증상들이 모두 다 전립선암을 의심해 볼 만한 배뇨장애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요도를 압박을 해야만 그제서야 이런 배뇨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배뇨 증상을 느꼈다 할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한 2기 정도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근처에 있는 림프절이라든지 뼈, 간이라든지 폐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에 전이를 일으키는 경우를 전이암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변 봐도 소변을 닿는 것 같지 않고 또 자주 마렵고 뭐 그런 증상은 있었습니다. 전립선암 몇 기였어요? 3기랬답니다. 이게 이제 피막 밖으로 빠져나갔으면 전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립선 밖으로 나갔지만 아직까지는 전이은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뇨라든지 혈뇨, 그리고 배뇨 곤란, 양뇨 등과 같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이제 주로 호소를 하셔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전립선 비대증과 함께 전립선 암이 같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배뇨장애. 암의 전조 증상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한석준 씨 혹시 전립선이 어디 있는지 저는 대충 알아요, 대충. 한번 대충 가르쳐 보시겠어요? 이게 가리키기 참 애매한 부위에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모형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럼 한번 찾아보시죠. 저기 밤톨 모양 조그만 거 아닌가? 제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네네. 방광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립선이고요. 되게 크기가 호두 혹은 밤알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배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 전립선은 한 3분의 2 정도가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샘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샘이라고도 부르고 전립선이라고도 부르고요. 전립선암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어요. 와. 전립선암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키워드 3가지는요. 4위 14.5%, 6.2배. 예요. 4위는요. 네. 현재 남성에서 흔한 암, 4위가 전립선암. 그렇게 5위가 간암이에요. 간암보다 높아요? 간암보다 높아요? 간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흔하고 좀 무서운 암 그랬었는데 전립선암이 지금 간암보다도 더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라는 거고요. 최근 1년 사이에 증가율. 전립선암의 증가율이 14.5%나 증가해서
남성암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부가가치세보다 더 높게 올라? 전립선암은 60세 이상이 86.1%고요. 60세 이하가 걸려있을 가능성이 13.9%. 그러니까 60세 이상인 사람이 60세 미만에 비해서 6.2배나 더 잘 걸리더라라는 거죠. 네. 저 진단받을 때가 4월달 전립선 암 2기가 나왔다. 정작 수술을 들어가 보니까 1기가 지난 3기가 나왔고 암 조직이 정낭까지 침범해가지고 사실 남자들의 기능을 완전히 뜯어버린 거예요. 정낭까지. 남자로서 창피한 소리지만 그 전립선을 띄고 나면 요실금이 감당 못해요. 이건 뭐 아닌 말로 참고 싶어도 못 참고 뭐 어떨 때는 뭐 질질질질 그냥 앉아가 내 자신 모르게 막 나오고 이래요. 암이 급속도로 전이돼 전립선 전체를 절제한 주인공. 지금은 건강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에게 닥친 위기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남들은 평생 두고 한 번도 안 하는 수술, 한 번만 암이 왔더라도 야단하는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쁘다는 암 2번을 수술했습니다. 위도 잘라내야 되고 12지장도 잘라내고 또 제 같은 경우는 그 담낭 설계까지 제거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다 그러면 먹는 거. 한 2년간 물, 죽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건장했던 체격은 암 수술 이후 하루하루 야위어 갔다. 와, 췌장암은 정말 나쁜 암이라고 들었는데. 아, 이게 안 된다 싶어서 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산을 다니면서 서서히 한 술, 두 술 이렇게 밥을 먹게 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두 술은 먹을 정도로 많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또다시 이 암이 하나 와가 이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정말 뭐 나쁘게 말하면 인생 끝장이라고 생각했죠. 반복된 암 투병에 절망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주인공. 하지만 남아있을 가족들을 위해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 저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2번의 암 수술을 겪고도 매일 등산을 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이태식 씨.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는데. 하지만 보이는 건 잔뜩 쌓아놓은 통들뿐. 한 2년간 그냥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약을 구하러 다녔고 해먹어 봤는데 이게 다 내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로 딴 사람은 또 딴 약이 좋겠죠. 근데 저는 한 20개까지 중에 한 2-3가지 절개 다려 물처럼 먹고 있습니다. 수많은 약초 중 과연 주인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야, 저 정도면 거의 뭐 창고가 경동시장이네요. 물처럼 하루에 2리터씩 마신다는 이태식표 약초차. 아, 이게 그 오가피하고 엄나무하고 2가지 달여서 먹는 거예요. 엄나무에는 그 사포닌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사포닌 성분은 그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 세포 활성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암세포 성장과 그 암세포 전이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가피에 들어있는 그 지사노사이드 성분이요, 그 항염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염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그 전립선 위축을 막아주어서 그 성세포 강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써가지고 먹는 거 괜찮으세요? 아니, 좀 저는 계속 먹어서 괜찮고 좀 쓰다 싶으면 칡을 조금 감미하면 좋아요. 칡뿌리 같이 넣고 삶으면 좋아요. 차려놓은 밥을 덜어낸다? 제가 좀 소식을 해요. 그래서 밥을 일단 갖고 오면은 늘 조금씩 덜어놔요. 예. 밥을 왜 덜어내요? 아, 늘 갖고 온 거에서 나중에 혹시 부족하면 더 먹더라도
일단 식사 갖고 오면은 이 덜어내서 먹는 양을 탄수화물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나이에 1kg이라도 붙어서는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체중 조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특히 전립선은 살이 찌면은 같이 또 비대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대요. 맞아요. 전립선 자체가 지방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섭취가 많아지고 몸 안에 지방이 쌓이면 전립선이 커진다. 그럴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또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육류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도 많아질 수가 있어서 또 전립선을 자극하게 돼서 전립선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인 임미숙이 따로 챙긴 이것은 이게 뭐예요? 토마토 제가 삶아서 껍질 까가지고 거기다 이제 갈아 놓으면은 김학래 씨가 이제 오일도 타서 마시고 아침마다 먹고 아니면 못 먹어서 갖고 나가서 이렇게.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성분이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그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립선암 발생과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 섭취를 늘리기 위한 특별한 메뉴도 있다. 저건 뭐예요? 저기 토마토가 들어가네요. 계란하고 스크램블. 토마토. 몸에 좋다 그냥 그러면. 명절 좋은 추석 되고. 지나가는 풀도 뜯어 먹었어 말이야. 그게 조금 이게 무슨 특별한 요리가 아니고 우리 주방에서 저한테 자주 해주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반찬이에요. 여기엔 토마토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돕는 재료가 한 가지 더 들어있다. 바로 브로콜리. 그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그 쥐에게 그 토마토 가루가 한 10% 정도 함유된 먹이와 브로콜리 가루가 10% 함유된 먹이를 그 22주간 함께 섭취시킨 결과 그 토마토와 브로콜리 중 하나만 먹은 그룹보다는 그 함께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섭취한 그룹의 쥐들이 그 전립선암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립선은 특히 내정근, 그러니까 이 허벅지 안쪽 근육 여기가 많이 튼튼하게 생겨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튼튼해야 되는 거죠. 내전근을 강화하기 위한 김학래의 특급 운동법. 끼고 어깨 넓이로 벌려서 마치 케겔 운동하듯이 무릎을 힘을 줬다가 벌렸다가 소변을 끊는 운동이 전립선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저렇게 허벅지 안쪽을 움직이는 운동 아니면 케겔 운동 이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풀어줬다 눌렀다 풀어줬다를 10회씩 3세트. 조금 여유 있으면 뭐 4세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집에 이것도 공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휴지를 끼고 좁아도 힘을 주면 되니까 다리에. 이번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전근 운동. 저거 다리 싸움 아닌가요? 다리 싸움. 예, 다리 싸움 비슷하게. 서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누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무릎을 교차시켜 힘껏 민다. 오래 버틸수록 운동 효과가 높아진다. 선생님 힘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힘 좋으세요? 힘 좋으세요? 근데 저렇게 코치가 저렇게 해주면 왜 좋냐면요. 그 힘의 최대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코치가 더 세니까. 10년만 젊었어도 이게 되는데. 병원은 건강할 때 자주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남자들 전립선이 그 남성 전문 병원 가서 들어가서 진료받기를 참 꺼려 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씩은 꼭 가서 체크를 하셔서 좀 미리미리 가서 진단하세요.